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스콜콜 택시. 자, 오늘은 한때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잠시 멈춰있는 곳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역 철길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네. 상현 씨는 이 포항의 철길 유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유래요. 네. 그냥 예전에 운영을 좀 하다가 지금은 지금은 안 하면서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놨다 정도인데 혹시 영석 씨는 아세요? 저도 요새 참 그린웨이 걷기 좋다, 그 안에 철길숲도 있구나 정도만 알지 그 이전에는 어떤 역사들과 스토리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2주 동안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포항과 경주, 우리가 살아온 이 도시들의 몰랐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재밌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 손님을 저희가 또 서울에서 멀리서 좀 모셨습니다. 김시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 길 오셨어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포항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포항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기 멀리까지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시작을 이곳 효자역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직접 하셨대요. 이유가 예. 있으실까요? 예, 효자역이 지금은 화물운행만 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 주로 폐업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여객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도 우리 화물을 열차 지나갔지만 이 효자역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원래 조선시대 포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폐업한 2015년에 폐업한 포항역을 포항의 중심지로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원래 그쪽은 일제시대 때 중심인 거죠. 일본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중앙동, 중구 등의 이름이 붙는 것이고 일제 때 일본인들이 살 때는 조선시대 중심지에서 살짝 바깥에 만듭니다. 네. 그래서 효자역이 조선시대 중심, 연일 향교가 있는 그리고 저쪽 포항역 쪽이 일제시대 때 포항 중심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서 저도 포항역은 폐업하기 직전에 한번 가서 사진도 찍고 마지막 철도 운행도 보고 했는데 근데 그거와 못지않게 효자역이 사라지는 것도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여기서 스타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이 굉장히 박학다식한 분이라고 제가 소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작가님이 아니라 또 문헌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문헌학이라는 게 옛날 책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책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읽었고 이게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가. 근데 그거를 저는 원래 도시 걷는 걸 좋아해서 도시를 걷다 보니까 여러분 간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간판이 그냥 저 뭐 보이면 밥집이구나 이발소구나 그게 아니라 저거를 누가 언제 왜 달았고 하는 것까지 좀 파고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도서관인 거죠, 저한테는. 근데 이런 걸 제가 도시 문헌학이라고 붙이고 널널하게 답사도 하고 공부도 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사실 이제 시작했는데 스타트만 끊었는데도 벌써 뭔가 약간 호기심 막 생기고 너무 재밌거든요. 뭔가 흥미가 막 생기죠. 그러니까. 그래요.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그러면은 공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네. 알아가야 될 내용, 알만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포항이든 경주든 네. 도시는 주로 지난 100년 사이에 커진 겁니다. 특히 포항, 경주, 대구 같은 지역은 대도시라서 인구가 외지에서 많이 유입이 됐죠. 근데 이런 지역을 볼 때 조선시대 때 어땠고 신라시대 때 어땠고 가지고는 그 지역의 구도심 일부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왔지만 서울 4대문 바깥에서 쭉 살아왔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늘 4대문 왕이 살았고 누가 살았고 하는데 저는 거기 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도 서울 사람인데 왜 내가 사는 얘기는 안 하고 저 옛날 저 지배층 사는 얘기만 하는가. 내가 사는 땅에도 뭔가 의미를 부여해주자. 그게 스토리텔링이고 스토리텔링 하는 사람이 인문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다니고 있죠. 그러면 우리 포항, 경주, 우리 지역에도 들을 이야기들이 좀 많죠. 경주, 포항이야말로 철도와 공업이 만들어낸 도시죠. 뭔가 시작이 굉장히 좋아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 방송이 딱 끝나고 나면은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걸으면 걸을수록 보이는 게 많아질 거고요. 더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궁금하네요. 빨리. 어서 출발해보자. 가시겠습니다. 가시죠. 그렇죠. 여러분은 포항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영일대 수욕장의 시원한 바다,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과메기, 그리고 포항을 철의 도시로 만든 포스코. 사람들의 머릿속엔 이런 이미지로 기억될 텐데요. 그렇다면 포스코가 들어서기 전 포항은 과연 어떤 도시였을까요? 일제강점기 시절 빼어난 입지의 어촌 도시에서
광복 이후 철도와 군사도시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핵심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포항의 어떤 장소,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놀라게 할지 시시콜콜 택시가 지금 달려가 봅니다. 자, 이번에는 포항 도심에서 살짝 벗어났어요. 멀지는 않지만 7번 국도가 바로 뒤쪽으로 보이죠? 네. 영덕 가는 길에 있는 곳이에요. 청하. 이쪽으로 온 이유가 있어요? 예, 여기가 원래는 도시가 될 예정이었던 곳이죠. 도시랑은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논밭밖에 참 없네요. 한적한 농촌 풍경이죠. 여기가 1945년 8월까지 조선총독부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동해 중부선의 청하역 예정지입니다. 여기가요? 예. 어딜 봐서요? 어디가? 저 앞에 이제 가보시면은 네. 아시게 됩니다. 조선시대 중심지를 벗어나서 일본은 근대 도시를 만들거든요. 네. 여기 만들어졌으면 아마 일본인 거주지에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영덕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곳이 예전에 철도 공사를 한창 이던 곳이다. 이거 한번 좀 걸으면서 한번 느껴볼까요? 그러시죠. 지금은 사실 그냥 일반 농로들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네. 농로가 철 열차가 다닐 예정이었던 곳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길. 네. 아. 그걸 철도 노반이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열차가 달리려면 바퀴가 굴러야 되죠. 네. 그러려면 두 줄기의 철길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철길이 놓이는 땅인 거죠. 오. 그래서 이게 동해 남부선은 아시다시피 부전부터 포항까지 놨고 네. 네. 북쪽은 원산부터 양양까지 놨고 그 중간 부분을 중부선이라고 하는데 네. 노타가 만 거죠. 아니 그나저나 지금 저희가 조금 수걸음 걷고 있는데도 네. 논이요, 산이요인데 그렇죠. 벼밖에 안 여기에 보이는데? 지금 그 옛 신적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보이네요. 신기하게. 어디? 뭐 약간 올라와 있죠. 네. 저쪽도 뭐 살짝 튀어나와 있죠. 까만 게. 까만 이게 거? 네. 저쪽 위쪽이.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지금 우리 서 있는 자리가 열차가 올 자리고 네. 약간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플랫폼이라고요? 플랫폼입니다. 여기가요? 이게 플랫폼 돌입니다. 그때 그럼 그게 그대로 오. 남아있는? 45년 8월에 만든. 여기서 이제 기다려야지. 그렇죠. 열차가 오는 거죠. 어머. 포항을 출발하는 열차가. 아니, 이거- 원산 가는 기차는 잘 가요. 안녕. 이렇게 됐다고요? 네, 아니, 그렇게 어떻게 이게 됩니다. 그대로 남아있지? 굳이 부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그냥 지나다니다 보면은 네. 당연히 농로 옆에 물 넘치지 않게 뭐 이렇게 좀 맞아. 만들어낸 뚝 같은 거 탈 수 있고. 예,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법한데 그 여기가 기둥으로 쓰고 있는 거죠. 아. 야, 이게 그 기록이군요. 예. 이거는 모르고 보면은 네, 모르고 보면 전혀 몰랐을 모릅니다.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모르고 봤을 거예요. 맞아. 누가 지금까지도 관심을 많은 가지고. 분들이. 이게 땅 주인도 모르실 겁니다. 이제 지적도를 보면 철도 용지는 철이라 써 있고 한데 네. 이쪽은 급하게 땅만 닦은 상태에서 등록도 못 하고 일본에 망해버려서 아. 철도 등록도 안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봐야지 압니다. 하나하나를. 아. 이렇게 남아있는 플랫폼의 와. 모양이라든지 예전에 시간이 쌓였던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작가님께서 부르시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도시화석이라고 하던데 예, 예.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어요? 도시를 바라볼 때 단일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도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시가 언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어느 건물이나 길이나 층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걸 시층이라고 부르고 그 시층을 보여주는 흔적들, 예를 들어 이 플랫폼, 네? 이 변은 2021년 거고 이건 45년 거고 이런 것들을 도시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지층에서 화석을 캐내듯이 이 청하 농촌에서 도시가 될 뻔한 청하의 흔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화석하면은 그 옛날 선사시대 그렇죠. 때 뭐 구석기 시대 때 화석 암모나이트 막. 그렇죠. 도시 안에 우리가 그때 흔적을 볼 수 있는 흔적들의 화석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정말 청하가 네. 도시가 됐을 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는 75년 전의 화석인 거죠. 사실 지금 이 논밭 뷰를 보면 약간 도시랑은 약간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그래요. 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좀 약간 이게 철길이라는 걸 생각하고 보니까 이 길 모양새 보이죠? 자체가 약간 기차 타고 다닐 법한 그런 길 맞습니다. 느낌이기도 맞습니다. 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철길이고 뭐 여기 이렇게 플랫폼이 있고 기차가 들어 다니는 길이었으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음. 원래 동해 중부선은 경주에서 출발해서 지금 포항역을 거쳐서 확산 지금 포항 롯데백화점 자리까지는 만들어졌고 네. 거기서부터 영덕으로 올라갈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그렇게 바다 따라 가고 있는데 45년에 미군의 공습이 심해지면서
바닷가에 철도를 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약간 내륙으로 안전하게 뺀 거죠. 그러면서 학산 포항간을 폐지시키고 포항역부터 흥해를 거쳐서 이 청산 쪽에 청하를 거쳐서 원산 난암까지 가는 라인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아마 만들어졌으면은 이미 난암, 원산, 함흥 쪽은 대단한 공업도시였고 삼척까지도 공업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포항은 이미 일제 때부터 공업도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삼척, 양양과 포항이 연결되면서 동해안 공업벨트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청하는 공업단지로서 기능했을 수 있죠. 지금과는 사뭇 완전, 다른, 아니 완전히 다른 그렇죠. 느낌의 도시가 맞습니다. 됐을 것도 같은데, 철도라는 것이 사실 인류의 역사화에서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시계를 보고 시간을 체크하죠. 네. 맞추죠. 그거는 한 200년 된 습관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습관인데 저 멀리 런던의 중앙부에서부터 기계가 오면 내가 그거 맞춰가지고 타야 하는, 안 타면 갈 수 없는, 이게 근대라는 거죠. 시간이라는 거고. 그게 철도고, 그러므로 도시 근대의 핵심은 철도입니다. 그러면 그 근대 이꼬르 철도, 와닿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철도 도시라는 말이에요, 포항도? 포항은 철도 도시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철도 도시죠. 지금도 우리 포항 시민들은 잘 모르시지만 포항 제철 내에는 대규모 철도 시설이 있습니다. 포항 제철동 근처에 첨탑이 하나 있을 겁니다. 높은 관제탑이. 그게 포항 제철 내에 철도로 관할하는 통제탑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두호동 쪽에는 미군 기지가 대규모로 있었죠. 그 지역에도 철로가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모르지만 포항 제철과 미군 기지를 통해서 포항은 철도의 도시가 아닌 적이 없었던 겁니다. 여전히 그렇고. 야, 그러면은 우리 작가님이 바라보시기에 지금 저희가 밟고 있는 이곳이 만약에 철도의 위치를 잘 갖추고 지금까지 잘 운행이 되고 있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으세요? 아마 지금 청하 향교가 있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끝에 있는 청하 구도심입니다. 저쪽이 조선시대 조선인들의 거주지가 됐을 거고, 요 역 앞인 일본인들의 거주지가 돼서 뭐 중앙동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깥으로 확장 청하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배경을 바라보는데요, 하나씩 그림이 보이네요. 상상하면서 약간 그러게요. 구별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화도역도 이렇게 있었을 그렇죠. 것 같고. 요 너머쯤에 시가지가 만들어졌겠죠. 재밌네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아. 이 부분 말고도 조금 더 알 수 있는 흔적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계신 곳이 플랫폼인데, 네.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2개가 있죠. 근데 맞은편 플랫폼도 남아 있습니다. 오. 좀 가보시죠. 네. 저 오른쪽에 서서히 플랫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쪽이군요. 예. 이제 확실히 아니까 느낌이 다르다. 소영 씨 보이죠? 네. 오. 이제 결국 규모가 보이실 겁니다. 아. 그 뒤엔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 뒤에 언덕이 있죠. 저기까지가 역의 범위입니다. 아. 이쪽도 계곡 절벽이 있으니까. 야, 한 번도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길만 걷고 그냥 그렇죠. 움직였지.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보니까 막 진짜 머릿속에 상상이 상상되면서 되죠. 수없이 많이 와봤던 청하거든요. 오. 이런 모습의 청하는 처음이네요. 앞으로 해수욕장 가시다가 한 번씩 들르시면은, 저는 이제 동해선 전체에서 이 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냥 아름답다 생각해요. 이 청하역 예정지는. 나중에 벼가 익을 때쯤에 오시면 아름다우실 겁니다. 더 예쁘겠다. 사진 찍기 예쁘겠다. 예. 해수욕장 가시기 전에 네. 그냥 눈에 보이는 풍경도 시골 풍경이고, 또 이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이곳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 화석들이 있다. 예. 지금 잠시 우리가 조금 벗어나서 왔는데 이곳에도 있다는 얘기죠? 예, 여기는 옆에 서정천이라는 천이 흐르죠. 네. 그래서 가칭 서정천교라고 하는, 서정천교. 예, 다리를 놓으려고 했던 흔적이 있죠. 참고로 이 위치는 지금 포항에서 흥해 거쳐서 네. 흥해역 예정지부터 청하역 예정지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맞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앞길로 조금만 들어가면 청하시장이 또 이렇게 보이는, 청하시장에 가까운 요 근방이거든요. 보이는데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중심지를 살짝 곡선을 그리면서 비껴놔요. 네. 이게 철도역을 만들 때 기본적 방식입니다. 조선시대 중심지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일본인이 새로운 중심지를 만들려고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중심지가 있으면 중심지에다가 역을 세우면 더 흥해질 것 같은데 그치. 오히려 중심지 밖으로 뺀 이유가 있어요? 공사가 복잡해지니까요. 아. 이권관계도 있고. 단순하네요, 예, 이유는. 예. 지금 포항역도 저 외곽에 빼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효자역이 중심지였고 포항역이 옛날 포항역이 외곽이었어요. 네. 근데 옛날 포항역이 중심지가 되니까 다시 한번 빼서 외곽으로. 원래 철도역을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워낙 기반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라 네. 이권이 복잡하게 얽히면은 진행을 못해요. 어. 그래서 강조 외곽으로.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저희가 뭐 몇 이것도? 가지 이건가요? 이거죠. 이거와 저거죠. 이게 뭐 그냥 돌덩이들 돌벽 같은데? 벽, 그렇죠. 벽 같은데요? 이거는 최근에 뭐 공사하다 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마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이거는 1945년 8월까지 공사를 하던 동해 중부선 서정천교의 교각과 교된 거죠. 어? 요 위에 상판만 얹으면 열차가 다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서 있으니까 이게 사실 감이 약간 안 잡혀요. 이게 진짜 이거 그냥 지나가면서 봐서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저는 이게 뭐 다리가 될 거라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이 그림이 안 그려져요. 지금 봐도 잘 모르겠죠? 예. 어. 다리는 위에서 봐야 제맛이죠. 아. 위로 가보셔야 아, 좋을 것 위로요?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조심해서 올라오십시오. 예. 자.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되죠. 딱 보이네. 이렇게 그러게. 쫙, 그렇죠. 이렇게. 원산 방향, 부산 방향. 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생겼을까요? 완성이 됐으면. 다리 폭 정도 길이의 판을 착착 옮기는 방식으로 해서 조립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하를 거쳐서 산 넘어 영덕을 넘어서 울진, 양양, 원산까지 가죠. 여기 보니까 근데 지금 집 앞에까지 거의 그렇습니다. 되게 많이 그럼 여기는 변했다는 거네요? 많이 배웠다는 것보다는 네. 아마 철도가 먼저 있었을 거고 그 뒤에 집이 들어왔다고 보이죠. 공사가 끝난 후에 이용하지 않는 부지가 되니까 그렇죠. 이제 가정집들이 들어오고 농사를 짓게 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흔적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지역을 다니시다 보면 워낙 많은 부분들을 보고 비슷한 부분들도 보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가치라고 보세요? 이런 청하에 있는 이런 교가의 가치는. 이 서정천교는 현재 원산부터 부산까지 네. 동해선 중에서는 가장 여러분이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폐교각이라고 불립니다. 오, 그래요? 예. 아름다운이라고.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좀 여러 표현으로 쓸 수가 네네네. 있지만 네. 말씀하실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일까요? 그러니까 알면 보인다는 건데 이 지역이 아까 청하역도 그렇지만 네. 개발이 전혀 안 되고 남다 보니 원형 그대로 남아 있고 풀과 섞여서 도시가 될 뻔하다가 그대로 시간이 멈춰버린 그런 뭐 타임캡슐 같은 느낌이라 다른 지역은 이것보다는 좀 더 손이 많이 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친다거나 집이 들어서 있다거나 근데 뭔가 이 자연의 그대로, 예.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 그대로 아직 남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대로 녹아버린. 오. 그래서 동해선 전체에서는 네. 손을 꼽고 전국적으로도 드물 곳이죠. 근데 작가님 좀 궁금한 게 사실 이게 뭐 옛날 그 화석으로 남아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썩 막 보기에 예쁘고 그렇습니다. 좋지는 예. 않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이 아이를 예. 이 모양 그대로 남겨둘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문화재도 아니고 네. 남겨둔 게 아니라 남겨진 거죠. 아. 그러네요. 예,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들에서는 예를 들어 경기도 남부라든지 그쪽에서는 이런 폐 교각들을 재빨리 철거합니다. 왜냐하면 홍수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거든요. 아. 목자 같은 게 걸려버리면 범람하니까. 근데 이 지역은 그럴 우려를 하지 않을 정도로 주변에 인구가 없다 보니 그냥 굳이 이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켜가면서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지역인들만큼은 조금 알고 그렇죠. 생활했으면. 예, 하는 있는 마음. 동안은 지나가시면서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이 교각에 흔적이 남아있는데 예. 옆에 또 새로 지어진 예. 교각이 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해봐야 돼요. 다음 장소에 대한 힌트를 간단히 듣고 좀 가볼 수 있을까요? 예, 청하역, 흥해역 다음 역으로 가죠. 다음 역? 예. 또 기대가 뭔가? 돼서 그런지 자꾸 말도 더 듣게 된다. 네. 가보자. 기대감 가시죠. 충족시키러 가시죠. 그래요.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자.
야, 아니 이번에는 또 어디 육교 위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어. 이게 유서 깊은 육교죠. 어. 옛날 포항역 위에 서 있던 육교니까 맞아요. 이것도 한 몇십 년 된 거죠. 아니 맞아요. 바닥부터가 진짜 엄청 오래된 예. 느낌이 확 들어요. 딱 옛날 육교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여기가 동해 중부선 공사의 마지막 지점인 거죠. 어, 그래요? 이 포항역을 개업한 게 1945년 7월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양양 거쳐서 원산까지 갈 계획이었다가 음. 이 역을 개통한 한 달 반 뒤에 일본이 망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까지를 동해 남부선이라고 이름을 새로 붙이고 여기가 사실은 동해안의 라인의 끝이 되는 철도 라인의 아. 그런 의미가 있는 역입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은 네. 이 역을 원래는 동해선 원산 가는 라인으로 썼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쓰지 않고 포항제철 분들이 출퇴근할 때만 있었죠. 통근 절차로. 통근 열차로. 네. 아. 그러다가 2015년에 이전을 했죠. 제가 2014년 봄에 여기를 왔을 때 사라진 포항역 앞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포항역으로 이전합니다라고 플래카드가 있었어요. 네. 어쨌든 7년 전에 그런 걸 마지막 보고 다시 와서 감회를 느낍니다. 이 포항의 구도심이 이렇게 하나가 사그라져 가는구나라는 느낌. 그러니까 청하역터 같은 경우는 완성되지 못했던 네. 미완의 작품이라면 이 포항역은 그래도 완성을 하고 충분히 방법을 기능을 맞췄던, 했죠. 기능을 했었던 네. 포항이라는 도시가 가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철도로서 연결이 됐었던 걸까요? 그렇죠. 포항은 식민지 시대에도 중요한 어업 도시였고 네. 그전에는 도로보다는 주로 배로 다녔죠. 근데 포항 영일만 지역이 항구로서 좋았기 때문에 네. 원산, 포항, 부산으로 이어지는 해운, 바다 라인의 거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항 이 지역이 개발이 되는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시에서 철도라는 게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부분이 가장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를 새로 만들었죠. 아. 그 전에 조선시대 포항의 중심, 연일군의 중심은 효자역이었는데 이쪽에 철도역을 만들면서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게 45년 7월부터 2015년까지로 수명을 다한 거죠. 좀 약간 허무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 너무 지금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되게 좀 황량한 느낌이고 네. 좀 쓸쓸한 느낌이거든요. 그렇더라도 이게 네. 아직 개발이 다 되지 않아서 그래요. 아. 지금 뭐 포항에 그린웨이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재건축 사업의 일환으로서 진행이 되는 아. 부분인데 아직은 미완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소 지금은 터만 남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이 아쉬운 점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의 미래를 보는 장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지금 포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숲길 만들고 산책로 만들면서 주변 개발하고 있어서 이게 비교적 체계적으로 되고 있어서 저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포항 역사를 헐고 나머지를 남겼는데 네. 나머지를 헐고 역사를 남겼어야죠. 아. 그 역은 굉장히 역사 깊은 역이거든요. 역 건물 자체가. 그리고 있었으면 상징성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아마 그걸 남겼다가는 재건축 재개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빨리 손댄 거라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약간의 그런 혐의는 느끼고 있고 그래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일단 이렇게 사라져가는 이 철도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한번 둘러봤는데 이런 철도길 말고도 도시화석의 흔적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또 있나요? 도시화석이란 건 모든 게 도시화석이 되는데 그중에 특히 그 지역의 구조를 지금처럼 만드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 것들을 찾자면은 포항 두호동 쪽에 있었던 미군기지 주변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포항 분들은 아마 영일대해수욕장 뒤편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뭐 직접 가서 네. 이야기를 들어보죠. 네, 가보시죠 일단. 예. 이야. 자,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몰랐었던 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뭔가 좀 보물 찾기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두호동으로 가자 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이 두호동의 주차장이 있다는 거를 대부분 포항 시민들이 모르실 겁니다. 여기가 무료 주차장이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왜냐면 몰래 몰래. 영일대에서
불빛 축제를 할 때 이곳이 아.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앞에 캠핑카가 많군요. 이곳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장소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여기가 무료 주차장인 이유는 국유지이기 때문인 건데 네. 국유지인 이유는 여기를 미군이 쓰던 땅을 국가가 구입했기 때문이죠. 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구입했는데 용도를 못 찾고 있어서 여전히 놀려두고 있고 시민에게 개방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리고 지금 이 주차장이 미군 기지였었다는 거잖아요. 예. 보시면 옆에 미군 부대 시절의 철조망들이 남아있죠. 벽과. 그 시절의 그 시절 단길이었던 겁니다. 건가요? 그래서 예. 되게 좀 녹슬고 좀 뭔가 이렇게 흔적이 느껴지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아니 언제부터 우와. 그러면 여기에 미군 부대가 있었고 어떻게 이용이 됐던 거예요? 예. 이 지역은 캠프 리비라고 하는데 캠프 리뷰. 대부분 사람 이름 붙입니다. 6.25 전쟁 때 전사한 병사들 이름 붙이고 하는데 아마 관련자일 거예요. 근데 이 리비는 한국 종단 송유관이라고 낯선실 겁니다. 네? 미국에서 들여온 전략 물자인 유류를, 정유를, 석유를 네. 그걸 의정부까지 경기도 북부의 전방까지 보내는 출발 지점이었습니다. 현대한국 들어서 최초로 제대로 깐 석유 파이프죠. 오, 이거 밑에 어딘가에 깔려 있다는 거. 여기는 걷어냈습니다. 아, 여긴 없어요? 이쪽은 정부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따르면 여기는 작업이 끝난, 네. 그러니까 파내는 작업이 끝난. 근데 외관이라든지 평택 부분은 여전히 쓰고 있는 곳도 있고 여전히 작업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포항이 우리가 앞서서 만났던 철도로서의 도시가 아니라 군사로서의 도시로서의 기능도 충분했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군사도시이자 철도도시죠. 어. 야. 그 포항 시민들은 대체로 철도를 보셨던 게 포항역에서 효자역까지 시내 구간 정도이실 텐데 네. 이 두호동부터 뒤에 흥해 지역까지 대규모의 미군 철도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건 대부분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들이었기 때문에 일부 군인 출신, 해병대 출신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작전했었다라고. 근데 이것이 한국의 국방을 담보하는 핵심 시설이었던 거죠. 사실 네. 바로 영일대해수욕장이잖아요. 영일대해수욕장은 문화도시, 관광도시 포항을 대표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렇죠. 바로 이 뒤편으로 열차가 다녔었고 미군 기지가 있었고 미군 물자들과 미군 문화가 존재했었다. 그렇죠. 이거는 포항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좀 생소할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일 때만 놀러 와봤지 사실 그러게. 이쪽은 생각해 본 적이 어. 없거든요. 이곳 포항에 이쪽을 거점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예, 원래는 인천이 그 주한미군이라든지 경기 북부의 군대의 석유를 보내는 거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6.25 전쟁 전후로 북한군은 육군만 있었지 해군과 공군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네. 미군은 거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양쪽 바다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미군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도 나르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60년대가 되면서 북한이 잠수함 능력을 개발합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앞바다로 미군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다 보니 인천을 석유 기지로 썼다가는 위험하겠다 그래서 돌린 거죠. 포항으로. 이곳에서 원유 석유를 받아서 저 서울 지나 경기 북부까지 올라간다. 신기하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 생활의 시작이 포항인 이곳이었네요. 거죠. 그러니까 포항은 포항제철 이전에도 이미 한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지역이었던 거죠. 이게 워낙에 많이 좋아서 60년대까지는 도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주로 네. 바다로 배로 다녔는데 포항 영일만이 워낙에 천혜의 항구다 보니까 이쪽이 원산, 포항, 부산으로 이어지는 그 항만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이 포항만이 종단 송유관의 출발 스타트인 거고 그리고 이 지역이 삼천포로 오래 가려고 했던 제철 공업이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우리가 포항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도시 문헌학자의 입장에서는 포항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도시죠. 네. 네. 전근대까지는 한적한 어촌이었고 현경은 몇 개 있는 도시였다가 일본인들이 이주하면서 어촌 지역으로서 급성장을 하죠. 방어진, 구룡포, 간포 등. 그리고 미군이 들어오고 제철소가 들어와서 한국 최대 규모의 공업 지역이 되는 네. 이 과정은 상전벽해의 모범 같은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라는 거 공부하니까 그냥 고루해 보일 수 있는데 저는 모든 걸 보존하자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캠프 리비 같은 지역은 개발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 이 지역 전체의 명랑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데 다만 없을 때 이거 앞에 뭐가 있었나는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가능하면 기록도 해주시고 그럴 때 이 벽 한두 토막 정도 남겨놔서 포항이 단순하게 포항제철의 도시만이 아니라 군사도시기도 했고 한때 한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 핵심 지역에 있다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종단 송유관이 도달하는 의정부에도
가면 의정부 역 앞에 미군 부대가 거대한 게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담이 한 토막이 남아 있어요. 네. 우리 의정부가 지금은 서울의 외곽 도시로서 베드타운화되고 있지만 한때 우리는 군사 도시였다는 걸 잊지 않겠다라는 그때 흔적을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가 존재한다라는. 포항도 마찬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이렇게 시층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도시화석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낯선 단어였잖아요. 오늘 우리 작가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듣게 된 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발견하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이 역사에 관심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살고 있고 내가 걸어 다니는 이 거리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한 번 더 둘러보시면은 아마 더 하루하루가 걸음걸음이 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포항에 대한 공부는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하지만 다음 시간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죠. 맞아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요. 경주의 숨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쏙쏙쏙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정말 재밌으실 거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